독해책 보시고요. 독해책에서 채점 해오는 것까지가 숙제였었어요. 채점까지 해오시라 그랬죠? 당연히. 근데 나 완벽하게 채점까지 했는데 완벽하게 틀렸다. 근데 완벽하다가 믿었는데 완벽하게 틀린 거 한두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질문. 나 이거는 내가 확신을 했는데. 그래, 그거. 71, 70. 아니야, 71번 맞았어. 나 틀렸어. 내가 71번 봤어. 내가 틀렸다고. 73번. 나 그거 맞아. 73? 오케이. 73번 보세요. 오케이. 73번. 얘 하나 한번 볼게요.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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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로. 자, 얘 좀, 야,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지? 표시가? 됐죠? 자, 좀 볼게요. 뭔지. The well-known problem of task anxiety illustrates, 얘가 동사예요. How emotional arousal can hurt performance. 이게 사실은 첫 문장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는 이걸 설명해 준다라는 거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이 있잖아요. 그 시험 볼 때 막 유난히 막 배 아프고 유난히 막 집중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력은 이만큼 있는데 시험을 더럽게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는. 시험 때 긴장해서 그렇잖아. 자기 실력 발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지? 시험에 대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emotional arousal, 감정적인 고조라는 거죠. 그것이 performance, 수행 능력.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 즉 다시 말해서 arousal, 됐구나. 여기서 수행 능력. 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오케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좀 더 가볼게. Often students who score poorly, 점수를 그치같이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well, nevertheless insist that 이렇게 주장을 하죠. They know the material. 내가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나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 시험은 못 봤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Many of them, 그들 중 상당수가 are talentless.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잠깐 여기서 얘들아, material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material은 물질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공부거리, 공부하는 것들이잖아. 공부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material이라고 말합니다. 알고는 있다. 시험 못 본 거야 그냥. 맞는 말이에요, 걔네들. 진짜로 그런 것일 수 있죠. 연구자들은 have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est-related anxiety and exam performance. 이렇게요. 여태까지 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anxiety, 이 시험에 대한 긴장감 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수행 능력이라는 것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A네요. A 빈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뒷문장을 보니까 Students who display high test anxiety tend to score lower on exams.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high test anxiety가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스코어가,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냥? 같은 말이잖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면 앵자이어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점수를 잘 받았어.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지웁시다. 됐죠?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That is, 즉 말하자면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쪽에서 how에는 역접이고요. 얘는 역접이 되고요. In addition 이라고 하면 추가가 되는 거죠. 첨언, 추가가 되는 거죠.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를 말할 것이냐.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쭉 따라가 볼게. Task anxiety can interfere, 방해가 되죠. With task taking in several ways, 몇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하죠. But, 그러나 one critical consideration appears to be the disruption of attention to the task. 그러니까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방해가 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돼요. 막 떨리니까 막 손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도 손에 땀이 되게 많은 편인데 진짜 긴장하면 손에 땀 나잖아요. 시험지가 들러붙기도 하잖아. 답지가 막 들러붙기도 하고, 그죠? 막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수능 봤을 때
첫 번째 수능 때, 수능을 2번 봤어요. 재수해가지고. 첫 번째 수능 볼 때, 점심을 먹고 너무 졸린 거야. 수능인데. 대학 가는데 너무 졸린 거야. 우리 그런 경험도 한 번 하잖아요.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뜬 거야. 시험을 보다가. 근데 눈을 떴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눈을 떴네?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시험지를 이렇게 봤더니 답지 마킹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로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지, 나도. 너무 놀라서, 어이구, 왜 나도 모르게 확 훔쳐버렸네? 이렇게 훅 답지가 번진 거야. 그래서 이제, 담당 쌤한테 저기 마킹지를 바꿔달라. 했더니, 왜? 답지를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바꿔달라. 했더니, 와서 왜 그런 무슨 일이냐. 다가오셔가지고 내 답지를 한번 보시고, 내 얼굴을 한번 보시고, 세상에 이런 한심한 놈이 없다라는 요청으로 나를 보시고 가셨어요. 답지를 바꿔주시긴 했는데. 재수했어요? 아무튼 이런 거 있다. 그런 식으로도 방해가 되죠. 너무 긴장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 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건 뭐다? 이거야.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집중력이 붕괴되는 거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 막 떨려가지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Main task anxious students waste too much time worrying about how they are doing and wondering whether others are having similar problems. 어떡하지? 이러면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어쩌지? 이렇게요. 이런 앵자이어티가 영향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집중력이 저하도 아니야. 집중력이 뽀개진 거죠. 붕괴돼 버린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B입니다. B에 보니까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task anxiety may deplete one's capability for self-control. 자기 통제에 대한 능력을 deplete, 고갈시켜 버립니다. 여기서는 집중력이 나가버렸다가 됐는데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밑에는 자기 통제 능력이 사라져버린다, 고갈돼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와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역접이 될 수가 없죠. 오케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요. 또 뭐도 있냐면 자기 통제도 잘 안 되고요. 또 뭐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당연히 in additio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차분하게 좀 이렇게 쭉쭉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써보시면서 가고 나중에 조금 더 글을 읽거나 이렇게 써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찾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요거 이거 쓰지 않고 나중에는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추가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나중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요약문들을 한번 써보시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 됐죠? 오케이.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아 싫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이 앞에 흐름무관이 있어요. 자, 요 얘기를 짧게 하나만 하고 들어가죠. 자, 7번째 이야기예요. 흐름무관. 네, 나쁘지 않아요. 흐름무관은 몇 번에 나와요? 아까 나온 게. 그쵸. 아니, 아까 미니 테스트에 나오는 번호 말고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몇 번에 나오는 게 흐름무관? 30번대. 그죠, 30번대인데 31, 2, 3, 4가 빈칸이고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34번 뒤에 35번에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36, 37이 순서. 38, 39가 문장 삽입. 그리고 40번이 요약문.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막 하다 보니까 내 눈은 움직이고 있으나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 관리 좀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흐름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기본적인 논리는 이런 거야. 기본적인 논리는
연두색은 노란색 합시다. 노란색을 참 좋아해요. 노란색도 연두색을 좋아하죠. 그런데 빨간색 악당이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여전히 연두색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럼 정답 뭐 고를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되잖아. 그럼 갑자기 헛소리를 해. 그냥 이거야. 아니, 이보다 간단한 논리는 없어요. 아주 쉽죠. 이렇게만 보면. 다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게 무슨 소린데? 그게 뭔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됐죠? 잠깐만 하는데 정답을 고르는 도중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막 읽다 보니까 노란색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막 했어. 노란색에 대해서만. 그러면 문장을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해. 왜? 아니 분명히 연두색도 있어야 되고 노란색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만 나오니까 연두색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단 말이야. 의심스럽잖아. 이때 얘를 정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란색 이야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말이 길어졌을 뿐이야. 그 뒤에 연두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을 고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글을 읽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주어진 걸 읽고 1번 읽고 2번 읽었어.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때 정답을 바로 고르시면 안 된다. 그때 고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뒷문장을 읽어보니까 얘가 보기 2번이겠죠? 보기 3번을 읽어보니까 2번이랑 연결돼. 바로. 같은 얘기야 이게.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묶여서 정답이 되지 않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2번을 읽거나 3번을 읽었어. 이상하긴 하지만 의심스럽긴 하지만 정답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3번 문장을 읽고 나서 보니까 3번이 여기 1번 문장과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2번이 정답인 것이 확실하겠죠. 됐어요?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거.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한 번에 정답을 쓰지 마시라. 뒷문장을 보시라. 그러니까 뒷문장에서 정답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될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런 문제거든요. 뒤를 보세요. 뒷문장에서 정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77번 한번 해볼게. 어떻게 푸는가? 첫 문장을 볼게요. 첫 문장을 보니까 sometimes, conflict. 영어에서 flict 이렇게 하면 이게 접는다는 뜻이에요. 접는 거야. 같이 접는 거죠. 서로 막 접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잖아요. 오케이? 분쟁이죠, 분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resolved. 해결됩니다. 싸움과 분쟁이라는 것이 해결돼요. 정신 차려. 집중. 자, through an expansion of resources. 자원의 확장을 통해서 분쟁,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잠깐만. 첫 문장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어떤 거?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가?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의 확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의 확장 이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원의 확장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됐습니까? 예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예시가 갑자기 이상한 예시가 나오면 좀 틀린 거겠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A department may need 5 computers. 컴퓨터가 5대 필요해요. But 그러나 has a budget for only 3. 근데 돈이 없어. budget. 예산이 부족해요. For only 3. 한 3대에 대한 예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얘는 그냥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야? 문제는 예산 부족이죠. 예산 부족. 근데 문제만 발생했을 뿐 이것이 해결됐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문제 해결의 방법도 나오지 않았어요. 1번은 뭐야? 좀 빠지게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고 뒷문장을 보라고. 뒷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by taking the finance people into delaying the purchase of other equipment, there will be more money left for departmental computer. 뒷문장을 보니까 1번이랑 2번에 보니까 2번에서 뭐가 됐어요? 2번에서 문제가 해결됐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니? More money left. 돈이 남게 됐어요. 그럼 뭐다? 해결. 예산 문제, 예산 해결이 된 거죠.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 By 뭐 함으로써? Talking the finance people. 그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지. 야야야. 그 into 어떻게? Delaying the purchase of other equipment. 다른 장비 구매를 뒤로 미뤄라. 그럼 봐봐. 예산이 부족하대요. 어떤 예산? 컴퓨터. 예시니까. 컴퓨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대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됐대요. 어떻게 해결됐니? 다른 장비죠. 다른 장비 구입을 뒤로 미룬 거죠. 됐습니까? 다른 장비 구입을 연기시킨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컴퓨터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뭘로 해결했어요? 컴퓨터에 관련된 걸로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장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 다른 장비 구입, 다른 장비. 이걸 통해서 그 나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1번이랑 2번이랑 묶으면 연두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볼게. Alternatively, 영어에서 alt가 들어가잖아. alt가 들어오면 전부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 그 너희들 컴퓨터 할 때 그 alt 키 누르면 위에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세요? 나만 알고 있네. 그래서 alt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lternative도 있고요. alternative 이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alternative라고 하면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교대가 되는 거고요. alternative는 얘 안 되겠다. 바꿔야지. 대안책 이렇게 되는 거죠. Alternatively 대안책으로 그런 대안책으로서 the company may be reorganized and some people given early retirement. Thus 그러므로 freeing up funds for computer equipment. 됐어요? 또 한 가지 해결책이 나왔네요. 세 번째 또 하나 컴퓨터 이퀴먼트를 위한 펀드 자금을 freeing up 풀어낼 수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컴퓨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었죠. 근데 컴퓨터 예산이 확보되는 그 방식이 뭐였어요? 그 방식은 컴퓨터예요? 아니요. 그 컴퓨터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reorganized. 그 회사가 reorganized 되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구조 조정한 거죠. 회사 구조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some people 어떤 사람 given early retirement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은퇴. 좀 웃기지 않아요? 컴퓨터 좀 살라고 사람을 은퇴시키고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은퇴를 한 거죠. 그냥 컴퓨터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긴 연두색 부분이 될 거고요. 이건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4번으로 가볼게. Addiction to video games or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에 대한 중독은 addiction, 중독입니다. Should be treated.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In much the same way as any other addiction. 다른 중독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4번에 나온 이야기는 뭐? 컴퓨터 중독이 되는 거죠. 컴퓨터 중독. 됐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뭔데요? 예산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뭐 컴퓨터 중독도 문제긴 하니까 문제긴 하니까 그래 문제라고 칩시다. 오케이 문제. 근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죠.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해요? 다른 이제 중독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 중독을 중독 문제로 본다라는 것이 컴퓨터 중독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 중독을 해결한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양보해서 얘가 문제고 해결 방안이 있어 라고는 하지만 다른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서 컴퓨터 중독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확장되지 않았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좀 이상한 거죠.
됐어요? 이상하다. 그럼 얘를 정답으로 써라? 이때 쓰지 말라고. 어디까지 해보라고? 5번 문장을 읽어보라고. 근데 5번 문장을 읽었는데 얘가 4번과 연결돼. 우린 뭔가 잘못한 거야. 오케이? 우리가 잘못 읽은 거겠지. 파악을 잘못했거나. 그런데 만약에 5번을 읽었는데 이 5번이 이렇게 3번과 연결이 된다면 정답이 4번인 건 확실해지겠죠. 오케이? 5번으로 가보자고요. An expansion of resources, 자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involves, 포함하고 있습니다. A reworking of budge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how additional fund can be found.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예산의 reworking, 예산의 재분배, okay? 재작동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원의 확장, 이 자원의 확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근데 그럼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흐름 구간 문제를 풀 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인 거죠. 첫 문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흐름을 잡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첫 문장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많은 글들, 수능에 나오는 많은 글들이 첫 문장에서 확 때려주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이 유형은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서 흐름을 잡지 못하거나 거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면 뒤에 어떻게 찾을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첫 문장에 좀 힘을 많이 쏟으시는 게 좋고, 난 해석을 잘 못한다, 독해를 잘 못해,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 문장에 대한 문장 분석을 먼저 하시면 돼요. 우리 문장 분석하는 거 한번 알려드렸었죠. 동사 찾고 접사 찾고 이렇게 가로 묶어보면서 첫 문장에는 시간을 좀 많이 쓰세요. 괜히 시간이 없는걸요? 대충 읽다가 다시 올라서 또 해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첫 문장에 대한 시간을 좀 더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됐죠?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뒤에 보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첫 문장 읽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첫 문장 읽어보세요. 되셨어요? 됐죠? 여기 잠깐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요런 구도로 잡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대립적인 구도로 글을 잡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지. Who hears a stern warning about the danger of running in the street? 야, 길에서 뛰지 마! 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야, 길에서 뛰면 안 돼! 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경고. 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위험에 대한 경고.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will have better self-esteem.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오케이? then 어떤 아이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어떤 아이들보다 then who only hears that he's bad boy when he runs into the street. 길 뛰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비난을 들은 거죠. bad boy, 너는 나쁜 놈 자식이야. 이런 경고를 들은 아이들이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니 얘는 뭐다? 자존감이 높다, 낮다? 자존감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노란색 부분과 연두색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노란색 부분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것이냐, 비난을 들은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자존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노란색 부분이 어떤 것이고 연두색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1번으로 가볼게. 1번. The child who is a bad boy. 너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얘기를 들은 애가 있어요. 얘는 is getting the message.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야. 어떤 메시지? That he and his behavior are not okay.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가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1번 여기 나오는 거죠. 배드보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말을 들은 거냐? 자신도 X고 그가 한 행위도 X다 라는 말을 들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 부분 여기 배드보이 이거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이 나쁜 애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괜찮죠? 이 부분이 노란색은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bad boy.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he. 이게 중요하죠. he. 자기 자신이 not okay 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존감과 관련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2번으로 가볼게. he. 여기서 he는 뭐? 나쁜 놈. 이 얘기 들은 거. 나쁜 놈. 자, he doesn't learn. 배우지 못합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what he does and what he is. 자기 자신의 존재와 그 행동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해됩니까?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he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야? 배드보이. 배드보이란 말을 들은 아이죠. 이 아이는 what he does와 what he is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2번. 자기 자신이 뭐예요? What he is.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what he does.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건 나쁘니까 나쁘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X잖아. 여기도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으로 가볼게. As an adult, 성인으로서 his inner critic. 여기서 his inner critic, 여기서 he는 계속해서 누구야? 나쁜 놈. 이게 얘기 들으네. 그치? 나쁜 놈.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inner critic, 자기 자신 안에 그 내적인 그런 비판가가 있대. inner critic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attack, 공격을 할 겁니다. his behavior. 그의 행동에 대한 공격도 하겠죠. 오케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것도 하겠지만 이따위로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존재에 대한 공격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3번에서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his worth가 되는 거죠. 그의 존재 가치, 그 가치와 어떤 거? his behavior, 그의 행위, 여기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his inner critic. 여기서 his라고 하는 거, 요 he가 누구냐면 여기 he. 이 he는 계속해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 이 얘기 들은 애는 이거 his worth, 자기 가치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냥 행동을 잘못했으면 죄가 잘못된 거죠. 오케이? 죄가 잘못된 거지, 행동이 잘못된 거지,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4번으로 갈게요. 4번. It is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합니다. For parents and children. 우리 얘들아, 잠깐 이런 거 있어. 여기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잖아.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이렇게 나오면 우린 이런 것을 의미상 주어라 부릅니다. 오케이?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면.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와 아이, 가. 오케이? 은, 가를 붙이면 되겠죠. 뭐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to have frequent communication, daily matters.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빈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그냥 봐도 아무런 의미 없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4번이 거의 확실하겠죠. 근데 5번까지 읽고 확인하자고. 5번 보니까 parents, 부모는 who carefully distinguish. 잠깐만, 부모 어떤 부모야? carefully distinguish between inappropriate behavior and the basic good needs of the child. 이렇게요. 이걸 구별해준 아이들이야. 구별해준 부모요. 그러면 이걸 구별해준 부모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구별을 받은 아이가 있겠죠. 이게 노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raise children, 여기 children 그 아이들 됐어요? 근데 봐봐, 아니 근데 이상합니다. 나쁜 놈이란 얘기를 들은 애가 노란색인데 구별해준 아이도 노란색입니까? 그렇다니까요. 노란색이 맞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 경고를 들은 아이들이냐 아니면 배드보이 나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 이걸 똑같이 노란색으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란색이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아이들 wh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and have a far gentler inner critic. 이 사람들은 어떤 아이를 갖게 된다?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feel better 보다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들, 자존감이 높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5번이 되는 거죠. 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오케이? 구분이 된 아이들은요, 행동과 자기 자신에 대한 굿니스,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된 아이들은 어때요?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좋대요. 어떤 거야?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노란색이 되고요. 여기서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랑 연결돼요?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3번이랑 5번이랑. 됐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이렇게 4번이 될 수 있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읽으면서 잘 안 읽히고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모레 수능 보지 않아요. 오케이? 내일 모레 보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가는 게 좋거든요. 무조건 서둘러서 간다고 좋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써보시라. 됐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요거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읽어보세요. 자, 해볼게요. 답을 쓰세요. 답을 고르세요. 답을 쓰시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해석하기보다 이렇게 해볼게. 앞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요 세 줄이 첫 부분인 거죠. 첫 부분이 조금 길게 나왔죠. 다른 글보다. 앞부분을 읽고 나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노란색이 될 만한 부분과 연두색이 될 만한 부분을 좀 찾았어야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찾았어요. 움직임. move.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랑 관련된다? 생존. 서바이벌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나요? 서바이벌가 나오네요. 이렇게 했어요.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고 생존이라는 것이 있다. 즉 결국에 인간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에는 그 얘기가 있나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움직임이 이렇게,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1번에는 연두색으로 표시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1번에 움직임이라고 표시할 만한 부분이? 어디요? 네? 못 들었어요. 마지막 줄. 오케이. 여기서 moving이란 표현이 나오죠? moving. 사실은 moving이란 표현도 있는데 요거 있잖아. nomadic이란 표현 있잖아요. nomadic. 이 nomadic이라는 표현, nomadic이 뭐예요? 유목을 말해요. 유목. 그 유목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 이것이 뭐랑 관련된다고요? essential part of their lives. 그들 삶의 필수적 부분이다. 이게 생존이라는 얘기예요. 그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생존과 관련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간단하게. 오케이?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가보면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죠. 어디요? abundant movement.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abundant movement. 근데 이것이 생존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죠. 식이요. 식. 됐어요? 식. 먹는 것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2번도 괜찮아요?
3번은 어때요? 3번은 움직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요? 3번에 움직임이 없어요. 3번에 움직임은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이 뭐 노란색이라고 칩시다. 근데 움직임이 없잖아. 근데 이럴 때 한 번에 써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뭐 하면 된다? 혹시 그 3번을 건너뛰고 4번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3, 4번이 묶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내버려 두자고요. 잠깐만 내버려 두자. 4번에 보니까 to the extent we have that.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we are more likely to be healthy. 우리는 건강이니까 건강합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시 뭘까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abundant movement가 되는 거죠.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생존과 관련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to that extent we don't.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라. 알겠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되셨죠? 괜찮죠? 요 유형은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거 끝까지 풀고, 요 유형 끝까지니까 몇 번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죠? 몇 번? 88번까지. 88번까지 풀고 최종까지 해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되셨죠? 오케이?